할머니, 같이 산책 가요. 손주가 손을 내밀었지만 무릎이 아파서 일어나는 것도 힘드신 어머님은 그저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60대, 70대가 되면 한 번쯤은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고 계단 내려갈 때마다 통증이 찌릿찌릿 올라오고 이제는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걷기도 힘들어하던 환자분들을 수천 명 만나온 관절침구 전문 한의사 박수환입니다. 저는 오늘 수술 없이도 통증이 좋아졌던 실제 사례와 집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운동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야기, 80세가 넘어도 무릎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도 처음엔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을 부여잡고 천천히 한 발씩 움직이셨지만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신 후 이제는 손주 손잡고 공원까지 걸어 다니세요. 지금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무릎 통증을 줄이는 방법, 걷는 즐거움을 되찾는 운동법,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생활 습관까지 모두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어르신 가족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걸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럼 무릎 통증은 정말 연골 때문만일까?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연골이 다 닳아서 방법이 없대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을 연골이 닳았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무릎 관절에는 뼈와 뼈 사이를 감싸주는 연골, 관절 안을 덮고 있는 활액막, 무릎을 둘러싼 인대, 움직임을 조절하는 힘줄과 근육, 관절 윤활을 돕는 관절관까지 복잡한 구조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작동합니다. 이중 근육과 인대, 관절막이 약해지거나 뻣뻣해져도 통증이 심해지고 움직임이 제한되는데요. 이건 곧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연골이 조금 닳아도 주변 구조가 튼튼하면 통증은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연골이 멀쩡해도 근육과 인대가 약하면 통증은 생긴다. 예를 들어 70대 김순자 어르신은 양쪽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으셨지만 저와 함께 3가지 운동만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지금은 손주랑 시장도 걸어 다녀요. 계단도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면 좋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무릎은 운동과 자극을 줬을 때 회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관절 중 하나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회복의 첫걸음,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운동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다음은 첫 번째,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법입니다. 실제로 해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무릎이 아플 땐 가만히 쉬는 게 좋다고요? 오히려 그게 더 나쁠 수 있습니다. 무릎을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허벅지 근육, 특히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입니다. 이 허벅지 근육이 무릎 관절의 충격을 흡수해주고 무릎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며 관절 주변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죠. 그래서 운동을 통해 근육을 살짝씩 다시 불러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딱 하나,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운동 방법.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쭉 뻗어 올립니다. 이때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듯이 뒤로 젖히고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며 5초간 유지합니다. 천천히 내립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좌우 10회씩 총 5세트 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허벅지에 살짝 뻐근하다 느껴질 정도까지 하세요. 통증이 아니라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처음엔 하루 1세트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점점 늘려보세요. 70대 박정자 어르신은 이 운동 하루에 10분씩만 했는데도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흔들리지 않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뻐근하고 어색했지만 3주쯤 지나면서 확실히 다르다고 하셨어요. 무릎 통증은 근육이 버텨줄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무릎 연골이 다 아프다는 분들을 위한 두 번째 핵심 운동, 관절 사이 간격을 열어주는 운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잘못하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천천히 정확하게 따라오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무릎이 딱 붙은 것처럼 움직이질 않아요.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아 무릎 안쪽 공간이 좁아지면서 관절이 부딪히고 통증이 심해지고 걷기조차 어려워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이 다친 관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공간을 벌려주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무릎 사이를 살짝씩 열어주는 자극을 주면 관절 안에 있는 활액막과 주변 근육, 인대가 늘어나고 움직임이 조금씩 개선됩니다. 운동 방법. 바닥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다른 쪽 발목을 손으로 잡습니다. 이 상태에서 잡은 다리를 천천히 바깥쪽으로 밀어줍니다. 손은 밀리지 않도록 살짝 당기고 다리는 밀어내는 느낌으로 긴장을 유지해 주세요. 5초간 유지하고 힘을 풉니다. 좌우 번갈아 가며 510회 반복. 이건 말 그대로 무릎 사이 공간을 열어주는 자극이에요. 처음엔 조금 뻐근하거나 약간의 통증이 느껴질 수 있지만 참을 수 있는 수준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쉽게 따라하는 방법. 저는 유연하지 않아서 손이 안 닿아요.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도구를 활용한 방법도 소개해 드릴게요. 긴 수건이나 보자기를 준비하세요. 다리에 보자기를 감고 양쪽 끝을 손으로 잡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식처럼 손은 잡아당기고 다리는 밀어내는 느낌으로 긴장을 유지하세요. 5초 유지, 10회 반복. 더 편한 방법으로는 엎드린 자세에서 가족이 도와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누워서 다리를 밀어주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자극이 됩니다. 이 운동은 무릎 안이 탁 풀리는 듯한 느낌을 주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감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70대 김복순 어르신은 처음엔 당기고 밀고 하는 게 어색하고 좀 아팠다고 하셨지만 2주 만에 무릎을 완전히 펴기가 훨씬 쉬워졌다고 하셨어요. 단 기억하셔야 할 점은 무리해서 아프게 하지 마시고 딱 조금 아프다 싶은 수준까지만 하시고 매일 반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무릎이 편하게 움직이려면 한 가지를 더 해줘야 합니다. 바로 슬개골 주변을 풀어주는 마사지입니다. 세 번째 관리법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계속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 앞에서 두 가지 운동을 통해 무릎 주변 근육을 키우고 관절 사이 공간을 열어줬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무릎뼈 주변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슬개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릎 뚜껑뼈입니다. 왜 슬개골이 중요할까요? 무릎뼈가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무릎을 굽히고 펼 때마다 마찰이 생기고 주변 인대와 근육이 긴장하면서 통증과 뻣뻣함이 생깁니다. 반대로 무릎뼈 주변 조직이 부드러워지면 무릎이 한결 편안해지고 움직임의 범위도 훨씬 넓어집니다. 마사지 방법 누르기. 다리를 편한 자세로 뻗습니다. 손가락으로 무릎뼈 바깥쪽, 안쪽, 위쪽, 아래쪽 주변을 꾹꾹 눌러주세요. 천천히 약간 시원할 정도의 압력이면 좋습니다. 각 부위당 10초씩 골고루 눌러줍니다. 눌렀을 때 딱딱하거나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는 더 부드럽게, 더 자주 해주세요. 통증이 심하면 핫팩을 먼저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마사지 방법 움직이기. 슬개골은 약간의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무릎뼈를 손으로 감싸듯 잡고 아래에서 위로, 좌에서 우로 천천히 밀고 당기듯 움직여줍니다. 각 방향으로 5초씩 총 4방향을 반복해 주세요. 처음엔 잘 안 움직이더라도 매일 하다 보면 점점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70대 이분자 어르신은 이 마사지만 하루 5분씩 하신 결과 무릎을 굽힐 때 뻣뻣하던 느낌이 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해주시면 훨씬 편안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정리하면 운동으로 힘을 키우고 관절 간격을 열어주고 슬개골 주변을 풀어주면 무릎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운동 강도와 빈도 그리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이 운동들 얼마나 해야 하나요? 진료실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리하지 않되 조금 뻐근할 정도까지 그리고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허벅지 근력 운동 하루 12회 양쪽 각 10회씩 총 5세트 허벅지가 살짝 뻐근하다 싶을 때까지 운동 후 피로감이 남지 않을 정도로만 진행. 몇 번만 했는데 뻐근하다면 그게 내 기준입니다. 처음부터 50회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의 근육 상태에 맞춰 강도를 조절하세요. 관절 간격 열기 운동 하루 1회 좌우 각 510회 조금 당기고 살짝 아픈 느낌까지 절대 무리하거나 참을 정도의 통증은 안 됩니다. 이 운동은 관절이 다친 걸 열어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약간의 뻐근함은 괜찮지만 날카롭거나 찌릿한 통증이 있으면 멈추셔야 합니다. 슬개골 마사지 매일 5분 이내 편한 시간대에 눌러보고 시원한 부위 위주로 아프면 핫팩 후에 부드럽게 시작. 아침 기상 직후 또는 자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압력으로만 진행하세요. 이 세 가지 운동과 관리법은 50대부터 시작해도 좋고 심지어 80대에도 효과를 봅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무리하지 않고 매일 반복하는 것. 걷는 게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앉아서도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움직임을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이 두 가지 행동을 계속하면 무릎은 또 나빠집니다. 다음 장에서 꼭 알려드릴 거.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왜 통증이 그대로일까요? 이럴 땐 대부분 무릎의 나쁜 습관을 계속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무릎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두 가지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1. 쪼그려 앉기. 어르신들 중엔 설거지, 빨래, 김장할 때 자연스럽게 쪼그려 앉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이 자세는 무릎 관절 사이를 강하게 눌러붙게 하고 연골을 더 빠르게 닳게 만들며 무릎 통증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킵니다. 특히 연골이 약한 분, 이미 통증이 있는 분에겐 절대 금지입니다. 대안은요. 낮은 의자나 방석을 활용해서 무릎을 90도 이상 꺾지 않는 자세로 바꿔주세요. 땅에 앉더라도 다리를 옆으로 뻗거나 양반 다리로 앉는 게 훨씬 덜 부담됩니다. 2. 계단 내려가기. 계단은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무릎에 35배 더 많은 하중이 쏠립니다. 특히 무릎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한 발 한 발이 연골을 눌러지시기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대안은요. 계단은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세요.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할 땐 난간을 잡고 천천히 발끝을 바깥쪽으로 벌려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지 않도록 내려오세요. 김순애 어르신은 매일 쪼그려 앉아 김장하다가 양쪽 무릎이 심하게 붓고 걷기조차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쪼그려 앉는 습관만 끊고 운동을 병행하신 지 3주 만에 다리가 훨씬 가볍고 계단도 덜 무서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나쁜 습관을 멈추는 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운동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실천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무릎 통증은 나이 때문도 연골 때문만도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 허벅지 강화 운동, 관절 간격 열기 운동,
무릎뼈 마사지.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걷는 게 편해지고 계단 내려가는 게 덜 무섭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하루에 딱 10분씩만 투자해 보세요. 당신의 무릎은 오늘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무릎 아파하시는 부모님이나 지인, 어르신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발자국, 그게 다시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